똑딱이 주식의 3월 29일 금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똑딱이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종목은 추천주가 아니고요. 투자 참고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3월장이 오늘로 끝났네요. 지수는 PC 발표 전 쉬어가는 흐름을 오늘도 유지를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6거래일째 행보등락으로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상승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가 오르지 못했습니다. 다른 쪽에서는 빠졌다는 의미죠. 특히 현대차나 기아 같은 이러한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좀 빠지고 있죠. 주식장인에서도 자동차 부품주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이 종목은 이상하게 기아 현대차가 빠질 때 그동안 지루하게 안 오르다가 이들이 빠질 때 거꾸로 이번 주 오르고 또 오늘은 시간 외로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현대차, 기아차 같은 종목들이 빠지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상승분을 좀 상쇄시키는 그런 모습에서 지수가 쉬어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HLB, 알테오젠 이런 종목들이 바이오 쪽에서 이제 조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HLB, 알테오젠. 자, 이들 종목들은 그저께죠. 제가 이제 수요일 날 이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좀 매물 소화를 거칠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에코프로도 어제와 오늘 조정을 받고 이러면서 오늘 코스닥 지수는 약보합권에서 조정으로 눌려서 마감된 그런 모습을 나타냅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5일 이동평균선을 갖다가 하향해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리고 3거래일 연속 음선 음봉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 형태를 놓고 볼 때는 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요 20일 이동평균선과 지수가 조금 더 좁혀지는 상황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반등 시도에 나서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눌림이나 쉬어가기는 조금 더 추가된 다음에 재반등을 시도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장이 쉬어갔지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이제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어제도 그랬죠.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 기준선 위에서 쉬어가는 또 눌리는 흐름이기 때문에 눌렸다가 쉬어갔다가 다시 또 재반등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렇다면 다른 부분에서 볼 때 장이 쉬어가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 어디에서 느낄 수 있을까요? 역시 시세에서 느낄 수 있겠죠. 시세. 어제 오늘 보시면 지수가 눌리고 쉬어가도 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그것도 강하게. 자, 어제는 가온칩스, 한미반도체. 어제는 가온칩스, 한미반도체 우리가 체크를 했었죠. 오늘은 원익 IPS, 그리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테스, 솔브레인, KC텍. 이런 종목들이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대형주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죠. 자, 어느 쪽이죠? AI 반도체 쪽입니다. 그렇죠? 저는 AI 반도체 시장의 주도 시세입니다. 이 부분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요. 자, 주도 시세가 어제와 오늘 지수가 눌리고 쉬어갈 때 순환식으로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확인시켜주고 있죠. 주도 시세가 살아있다는 소리는 장이 살아있다는 소리니까 지수가 쉬어가고 눌려도 결국에는 다시 재상승을 시도할 것이다 라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AI 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순환식으로 오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AI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이 순환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종목이 상승하면 내일 쉬고요. 오늘 쉬었던 종목이 내일 상승하는 이런 식으로 서로 순환식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더 좋은 종목은 오늘 또 오르고 내일 또 오르고 상승 연속성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더 좋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는 이 AI 반도체 섹터에서는 종목들이 이와 같이 서로 순환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감안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만한 점이 뭐가 있냐면은 이게 2월 산업 활동 동향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건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 반도체 분야가 생산 쪽에서 4.8% 증가로 2월에 나타났다는 점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업황이 살아나고 있는가, 개선되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잘 봐야 되겠고요. 이번 3월에는 반도체 생산이 더 증가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원익 IPS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원익 IPS는 삼성전자의 핵심 장비 공급업체입니다. 그래서 D램 향의 ALD 장비, 낸드 향의 ALD 장비, 그리고 HBM 장비의 국산화 성공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대를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제 ALD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ALD 방식이라는 게 이제 공정이라는 게 이제 원자층 수준으로 한 층 한 층 방막을 쌓아 올라가는 증착 방법,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그래서 한 층씩 이제 방막을 한 층씩 쌓아 올라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균일도 측면에서 강점이 존재하는 그러한 증착 방법입니다. 이게 ALD 장비인데요. 이제 챔버라는 쪽에다가 이 기판을 넣고요. 이 진공 펌프로 이 챔버 안을 갖다 진공 상태로 만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응물과 퍼지가스, 전구체 등을 갖다가 이제 차례 이렇게 주입시키면서 이 안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냄비에다가 어떤 음식물을 넣고 일단 요걸로 닦아 놓은 다음에 음식물을 넣고 재료를 갖다 막 집어넣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뭐 이런 형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ALD 장비인데 이제 이런 쪽에서 원익 IPS가 이제 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요 기준선에 대해서 돌파 시도를 하고 나서, 이제 돌파 시도를 처음에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며칠 동안 여기에서 기준선 부분에서 공방을 벌였어요. 그러다가 오늘 기준선을 저점권 지지를 가지고 거래량 증가와 함께 장대 양봉으로 올라가는 그러한 형태를 보여줬거든요. 이런 형태의 패턴은 이후 눌림에서는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다. 다시 기회가 올 수 있는 패턴이다. 이렇게 뭐 말씀을 드렸었죠. 이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이렇게 보시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에 와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요 16만 1,000원, 그죠? 16만 1,000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만 1,000원 쪽에서 우리가 어떤 기회점을 잡으려고 했던 부분,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은 아주 또 한 번, 물론 저 아래서부터 올라온 종목이긴 하지만은 이 16만 1,000원 위치에서 또 한 번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는 그러한 종목이었었죠. 근데 이후에 이렇게 주가가 돌아간 다음에 움직이는 걸 보면은 5일 이동평균선을 저점상 지지하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형태는 뭐냐면 이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물량을 중간 매집을 하고 다시 올리는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 이동평균선을 저점상 지지하면서 올라가는 이러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삼성전자는 어제 8만원을 돌파한 이후에 오늘은 8만원을 저점상 지지하면서 추가 양봉으로 올라가는 2단계 패턴에 성공을 했죠. 8만원대 진입에 비로소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점이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존 D램에서 반도체 세계 1위로 우뚝 섰었지만요, AI 반도체에서 실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매출액 기준으로 인텔하고 엔비디아에 뒤지면서 반도체 세계 3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이 세계 3위로 내려앉았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이제 전해졌는데, 삼성전자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는 저는 네 가지의 상황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네 가지 상황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D램 업황이 일단 좋아져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래서 AI 반도체 성장이 역시 D램 수요를 증가시키는 효과를 당연히 만들고 있죠. 그래서 D램 업황이 생각보다 예상보다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삼성의 D램 흑자 전환이 원래 시장에서는 올 3, 4월 쪽으로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1월에 D램 흑자 전환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1, 2위의 지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삼성이 원래는 TSMC를 따라잡아서 파운드리 1위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었지만은 현재까지는 TSMC를 따라잡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사실상.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인텔이 도전을 하고 있죠. 도전장을 내밀었죠. 근데 지금 삼성이나 뭐 TSMC도 그렇지만 삼성이 지금 2나노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인텔이 나도 2나노 쪽으로 이렇게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근데 사실 인텔은 이 파운드리 기술 쪽에서 이 10나노하고 7나노 쪽에서 이미 기술적인 문제를 일으켰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점핑해가지고 2나노로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거든요. 따라서 당분간 인텔이 도전을 하고는 있지만 삼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2위의 지위는 유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최소한 1위 내지 2위의 지위는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엔비디아로의 12단 HBM3E 공급에 성공을 해야 된다는 점이죠. 이 부분은 앞선 뚝딱이 방송에서 이미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미 늦기는 했지만은 이제라도 HBM 시장에 진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발을 담가 놔야 삼성의 조직력과 기술력으로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삼성이 신경망 반도체죠. 신경망 반도체 NPU로 뭐 엔비디아의 GPU에 대항을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사실 NPU 이거는 시간이 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난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HBM 시장에 진출해서 여기에 일단 발을 담가 놓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AI 가속기인 마1 공급 기업 확보에 성공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엔비디아의 H100이 이제 학습과 추론을 동시에 진행하는 범용 AI 가속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삼성의 마1은 이 학습보다는 추론에 특화된 AI 추론 칩입니다. 따라서 뭐 네이버의 1조 원 공급에 성공한 것처럼 특히 뭐 추론 정도에 특화된 이런 플랫폼 기업이나 이런 빅테크 기업의 어떤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학습과 추론이 모두 필요한 기업에는 물론 어렵겠지만은 이 마1이 H100 대비로 놓고 볼 때 이제 가격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금 현재 H100이 4만 달러가 넘어갔죠. 네, 4만 달러가 넘어간 상황인데 엄청난 고가입니다. 마1이 H100 대비 가격이 3분의 1 수준이다라는 점, 저렴하다는 거죠. 그리고 저전력을 사용하면서도 병목 현상을 현저히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추론 특화 기업에는 어필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이상의 네 가지 기반에서 삼성이 얼마나 성과를 내는가가 삼성전자가 다시 부활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부활할 것인지를 결정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매매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제 3월이 끝나고 이제 4월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그죠? 4월로 가고 있는데 4월장에서는 3월에 이제 큰 수익을 못 내셨던 분들은 4월장에 좀 큰 수익을 내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